국민의힘 소식인데요. 정진석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 판단이 오후에 나왔습니다. 결국 정진석 비대위 유지, 국민의힘의 손을 이번엔 들어줬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또 자필 탄원서를 냈는데 이 전 대표 측의 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에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안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은 결과입니다. 이번에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배경 궁금한데요. 김대현 평론가님, 왜 그때는 달랐고 이번엔 또 다를까요? 그래서 판사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판사라고 하는 분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범죄 혹은 범죄와 관련된 유형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주심이 바뀐 게 아니죠? 동일한 인물이죠. 네네. 예, 그런데 동일한 판사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다 한다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지금 정치와 그러니까 입법과 사법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데 네. 지금 입법부의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 사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 그런 어떤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예. 이 삼권 분립의 원리, 기본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침해 혹은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결정과는 달리 이번에 조금 좀 정무적인 판단을 가미해서 예. 이번에는 이준석 전 당대표의 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사실 사법과 입법은 서로 간 관여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제로 베이스화하는 것이 그게 원칙에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뒤늦게나마 사실은 원래 애초에 첫 번째 판단이 그랬으면은 사실 일관성까지 더해져서 참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법원이 판단했던 부분. 이 국민의힘의 정당 운영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 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의 법적 과잉 대응도 일정 정도 제어할 필요가 예. 있다.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내려졌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좋아하고 뭔가 반색할 것이 아니라 이 이준석 사태라는 것을 정리해야 되는 단계에 왔는데 그럼 이 정리할 때 네. 국민의힘 여기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는 가인 김병로 전 대법원장 사례까지 들면서 계속해서 탄원을 촉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자, 이럼 앞으로 이 전 대표 어떻게 될지 또 다시 법적 대응을 할지도 궁금한데 박 교수님 끝까지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크게 스탠스의 변화가 없을 걸로 네.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최초의 인용 판결이 났을 예. 때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거는 가처분 소송이다. 네. 본안 소송이 남아있다. 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거꾸로 아마 이준석 대표도 본안 소송이 남아있다. 이러면서 예. 이제 지금의 기조를 유지해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기댈 수 있는 거는 여론과 사법부의 판단이거든요. 네. 근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최종 판단 때까지는 기조를 이어가는 게 이준석 대표로서는 시간을 벌고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지금의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전 대표는 법원 결과 이번 판단 때문에 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오후 7시 전체 회의를 갖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는데요. 역시 이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해서 신군부, 양두구육 등을 표현해서 징계 심의 대상이 됐죠. 보통 추가 징계는 기존의 징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지난번에 당원공정지 석 달보다 6개월보다 더 센, 이른바 더 긴 중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탈당 권유도 제명도 안 나올 거란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글쎄요. 가처분이 기각됐기 때문에 윤리위가 좀 더 강하게 세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으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깔끔하게 제명하고 종지부 찍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국민의힘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했을 예. 때 여론의 역풍을 우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당대표를 내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네. 오히려 정치적인 활동의 공간을 넓혀줄 수도 있는 예. 거예요. 그럼 다음 총선 때 예를 들어 보수 신당을 만들 경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는 오히려 지난번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으니까 이번에는 1년 또는 당원권 정지 3년 이렇게 해놓고 내보내지 말고 손발을 묶자 여기서. 그렇죠. 징계의 예. 늪에 넣어놓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손발을 묶는 효과도 있고 예.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오늘 그 저녁에 판단을 할 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강도의 징계를 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핵심이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려서 이 전 대표의 저항을 막을 수 있을까? 또 그건 의문입니다. 뭐 3년으로 한다고 해서 이 전 대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그런 인물도 아니고요. 여기에 또 이양희 윤리위원장 임기를 연장했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속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김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냥 이양희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좀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네. 뭐 이런 차원에서 임기가 거의 만료되어 있는 상황을 조금 더 1년 정도 연장을 하는 이런 결정을 국민의힘이 내린 것 같은데 네. 저는 요즘 여의도를 보면서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을 보면서 개그와 풍자가 사라진 시대의 원인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개콘이 없어진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개콘이 없어지고 풍자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게 예. 다 정말 개그에서나 볼 법한 뭐 네. 이런 일들 아니면 정말 이런 일이 과연 세상에 일어나는가라고 예. 싶은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정치권이 돼버렸습니다. 예. 안타까운데 저는 그래서 이준석 사건은 이제는 이준석도 법대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점을 모색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을 해야 한다. 지금 뭐 본안 소송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예. 정치적으로 해결점을 찾되 사실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체제를 정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당원권 정지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양자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또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과연 해결점이 나올지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의 운명도 또 궁금합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박정환 교수님, 김대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